최근에는 사회하시는 우리 김혜수 시장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좋은 먹거리를 어떻게 건강하게 우리가 그 영양을 완전히 흡수를 할 수 있는가는 그 중에서 하나가 식품배합입니다. 사실 조물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음식들이 하나님께서는 영양과 약으로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조합하여서 적절히 잘 섭취를 하면은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치유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샐러드 드레싱 종류를요, 원래는 제가 5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좀 더 전하고 싶어서 제가 좀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론 강의 마치고 나면 그것을 여러분께서 보시겠습니다. 음식물과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겉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과 과실과 견과와 야채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정해 주신 음식물이다. 이러한 식물을 할 수 있는 대로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요리하면 가장 건강적이요 자연적인 식물이 된다. 이런 식물은 복잡하고 자극성이 있는 음식물에서 얻을 수 없는 힘과 인내력과 정신력을 준다. 예,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음식을 어,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음식을 더 이렇게 맛있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참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요리하는 시간도 참 많았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음식, 완벽한 그 영양을 갖춘, 그 항상 제가 듬뿍 있는 그러한 음식을 우리가 가능하면 손실을 파괴하지 않고, 가능하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 몸에 흡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매일의 식생활에서 적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도마도를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도마도에가 산성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설탕을 이렇게 하얀 설탕을 뿌려서 드셨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도마도는요, 이게 산성 과일이기 때문에 농축된 단이나 전분이 없는 상태에서는 섭취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완전한 그 자연 그대로의 그 신선하게 잘 익은 그 도마도를 우리가 바로 먹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화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우리 몸이 강한 아주 건강한 알칼리 성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선한 자연 상태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토마토 속에 비타민 B1이 파괴가 됩니다. 비타민 B가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또 딸기하고 딸기도 어떤 딸기는 아주 단데 그때는 또 시잖아요. 그러면은 또 거기다가 사람들이 또 설탕을 막 뿌려서 아니면 듬뿍 찍어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특히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이 설탕을 같이 뿌리게 될 경우에요. 날개 속에 있는 비타민 C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 설탕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분해되는 그 과정에서 그 딸기가 가지고 있는 스트리산이나 사과산이나 비타민 B1도 소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항산화 물질이 감소해요. 왜냐하면 설탕은 empty 칼로리라고 하죠. 영양은 없어요. 그러니까 열량은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몸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미량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을 뺏어가겠죠. 근데 이것은 특별히 금방 이렇게 혈당을 확 올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세포 손상이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식습관은 우리 췌장을 힘들게 하는, 췌장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식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딸기나 토마토에 그냥 맛나게 그냥 설탕 뿌리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됐어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육 상태에 그것을 그대로 먹었을 때는 우리가 그 과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채소나 과일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 먹게 되거든요. 특히 딸기하고 토마토에서는. 근데 설탕을 뿌리게 되면은 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혈당도 급하게 올라갈 뿐더러 우리 몸 안에 장 안에 있는 그 좋은 균이 있죠. 균이 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런 것을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이런 음식을 빵이나 크래커 이런 것을 같이 추가를 하잖아요. 같이 먹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발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화기관에 산성 상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발효가 일어나겠죠. 설탕을 토마토에 뿌리면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과일에 대해서요. 우리 여러분께서는 과일을 그냥 아무 과일이나 그냥 들면 될까요? 근데 과일도 단맛이 있고 쓴맛이 있고 중간 산성도 있고요. 아주 신맛도 있잖아요. 중간 신맛도 있고 중간 단맛도 있는데요. 이 과일도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무조건 있게 먹기보다는 여러분께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생과일 자체에는 전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일을 조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일부 과일에 있는 그 탄수화물이 전분 탄수화물로 변환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몸에서 사용되려면은 기본 당으로 또다시 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췌장이 그만큼 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췌장한테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맛있는 과일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은 과일 먹을 때가 조금 더 신경 써야겠구나. 근데 이렇게 습관화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 과일이 또 우리 몸을 이렇게 정화하는 일을 하는데요. 75 내지 90%가 수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에 높은 탄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몸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부산물들, 찌꺼기들을 내버리는 일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선하게 잘 익은 그런 과일일 때는 그런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제 아주 농축된 그 설탕이나 전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과일이 우리 몸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축된 전분이나 설탕이 포함된 음식이랑 신선하고 생과일을 같이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과일 중에서도 산성을 떼는 신맛이 나는 그래서 이거는 산성 식품이야 하는 과일도 있죠. 근데 그런 과일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알칼리화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과일이 우리 몸 안에서는 알칼리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탕이나 전분이 농축된 음식하고 같이 그러니까 과일은 과일만 먹을 때 가장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알칼리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 몸의 산성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서 탄수화물이 발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과 하나를 있으면은 의사를 이제 거기 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과 하나를 그만큼 좋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과는 그 상태로 우리가 자연 상태로 채소나 농축 단백질이나 다른 과일하고 같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과는 우리가 같이 식사랑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특별한 과일 5개 중에서 한 가지이거든요. 특별히 이 과일 사과는 여러분께서 그 녹즙 채소즙을 낼 때에 너무 이렇게 케일이라든지 이렇게 쓴맛이 날 때는 그럴 때는 먹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때는 사과를 같이
추가해서 같이 들 수 있는 그러한 과일이고요. 근데 이것은 사과를 그러니까 설탕에다가 이렇게 간을 한다든지 조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찍어 먹는다는 것 아닌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꿀은 사용해도 됩니다. 꿀은 이제 전혀 탄수화물이고 예, 이것은 같이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과일 자체만 먹지 가능하면 꿀도 같이 안 먹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꿀이 참 좋은 성분인데 이 꿀도 우리가 잘만 사용하면은 예를 들면 생꿀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밤새 기침을 심하게 해서 잠을 못 잔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께서 기침이 심하게 해서 잠을 못 드신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생꿀 한 숟가락을 드시고 입에 머무면서 이렇게 주무시면 그것이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되거든요. 꿀 안에 있는 항균 성분, 좋은 또 항산화제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 과일을 어떤 식으로 먹을 때가 가장 우리 몸에 유익을 끼치는가? 라틴계의 사람들이 보면요, 장 궤양을 많이 앓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빵 종류나 마카로니나 스파게티 있죠. 이런 것들, 농축된 그 전분 제품을 도마토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소스를 그분들은 도마토 소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을 너무 적당한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섞었을 때, 예, 그럴 때는 우리 안에서, 장 안에서 궤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식단에서 그러한 음식들을 제거를 했더니 궤양이 완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도 하고 아프기도 한다는 거죠. 한대입니다. 멜론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드시나요? 특별히 어떤 그 허니류 알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영양학과를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자기는 허니류만 먹으면 알러지 증상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분의 그 식생활 그거를 조사를 다 얘기를 듣더니 그러면 당신이 한이를 좋아하면 음식하고 같이 먹지 말고 그 한이만 먹어봐라. 그렇게 권한 겁니다. 어떤 분은 오렌지에만 알러지가 있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렌지나 한이들에 인해서 그렇게 알러지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다른 전분 음식, 색깔 음식 전혀 말고요. 그 자체만 먹게 했더니 한 끼 식사로 그런 알러지 증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론은 이 멜론만 먹을 때가 가장 우리 몸에 유익을 끼친다고 그래요. 멜론 중에서 특별히 한이주가 멜론 중에서 가장 당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금방 빨리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서 디저트로 후식으로 멜론 종류를 먹게 되면 저희가 다 나중에는 식사를 하시고 나면 특별히 이렇게 장계통이 아주 튼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이기도 하지만요. 대개의 경우는 트림을 한다든지 가스가 찬다든지 속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 증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도 멜론은 멜론만 드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렌지도 이 오렌지가 사실은 신맛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성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알칼리화합니다. 그래서 빨리 피곤을 회복하기도 하죠. 비타민C도 많고요. 항산화 성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과일로 이렇게 단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러한 과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이 오렌지를 자르고 이게 보통 이렇게 파틀락 이렇게 교회에서 하게 되면은 큰 접시에다가 잔뜩 이렇게 잘라 놓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랩을 가지고 이렇게 덮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있으면 저렇게 되면 산화가 될 텐데 영양이 파괴될 텐데 하고 제가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과일을 자르거나 주스를 마시거나 채소나 과일 주스를 마시잖아요. 100%. 그렇게 되면 15분 이내에 마실 때가 가장 영양이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설탕하고는 상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식습관이 계속되면 한두 번 드시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러한 식습관이 계속하게 되면은 이제 비만이나 당뇨나 심장질환 위험이 증가하고요. 우리 몸에서 산소 반응을 일으키니까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샐러드를 드실 때 파인애플은 되게 얇게 썰어서 이 타피는 위에 갈거나 얇게 썰거나 예, 그렇게 하면 아주 좋죠. 하와이의 그 파인애플 참 맛있죠. 네, 이 하와이의 그 파인애플을 근데 여기는 난가주니까 여기 캘리포니아에도 멕시코에서 올라오는 그런 파인애플 맛있는 파인애플이 있는데요. 이 파인애플에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잘 분해해서 우리 몸에서 영양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소화를 잘 하고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파인애플은 특별히 아까 제가 사과를 채소즙이랑 같이 먹는 샐러드랑 같이 얇게 썰거나 갈아서 쓰는 그랑 같이 마찬가지로 이 파인애플도 5가지 특별 과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단백질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파인애플로 한두 조각으로 예, 드시게 되면은 단백질이 잘 소화되는 흡수하게 하는 일을 얻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어, 참석을 못 하셨던 분이라면은 여러분께서 파인애플을 드실 때 어떻게 드시나요? 잘라서 맛있는 부분만 부드럽고 맛있는 육즙이 많은 부분만 드시나요? 아니면은 그 중간 부분에 딱딱한 실이 있죠? 그것도 같이 드시나요? 그 중간에 부분에 그 브로멜린이라고 단백질 분해 효소가 70% 이상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인애플을 이렇게 하나를 사서 이렇게 장만을 했대요. 많은 부분은 제가 중간에 있는 부분은 다 잘라놔요. 물론 맛있는 육즙이랑 같이 섞어서 스무디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가 스무스를 만들 때 담궈 드시므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고 영양, 미량 영양소라든지 항산화제가 많은 이런 과일을 방식료를 섞는다든지 벤조선 나트륨이 방부제 있죠. 이런 보존제를 첨가할 경우에는 이 과일에 있는 아주 좋은 그 효과가 유익한 부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장하고 심장 등에 자극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말린 과일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코스코 가서 이렇게 그 맹고라든지 이런 것을 살 때 보면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유황 처리하지 않은 거. 완전히 100% 천연으로 이렇게 건조시켜서 이렇게 한 거 있죠. 그것을 고릅니다. 거의 보면은 보존제로 유황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황화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유기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과일 안에 그런 그 보존제 성분이 침투를 해서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게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햇볕에서 건조하거나 아니면 낮은 온도, 효소가 파괴되지 않는 낮은 온도의 그 건조기에서 이렇게 건조시켜서 드시는 것도 좋겠고요. 저는 이제 저희 딸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건조기를 구입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했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과일을 말리게 되면은 수분이 5분의 1로 이렇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수분을 완전히 탈수시키는 거죠. 그러니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이 과일 자체로 먹는 게 가장 좋은 게 과일에 있는 그러한 그 수분은
유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 천연당 탄수화물의 비율이 신선한 과일보다는 5배 이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물은 5분의 1로 줄어들고, 그다음에 당 탄수화물은 이게 증가하니까 이거는 좋은 과일을 말린 거니까 나 이거 먹어도 되지 하고 당뇨를 앓는 분들이 드시는 분들 있죠. 물론 안 그러신 분들 많지만 예, 그럴 때는 이런 거는 금방 혈당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당뇨를 앓고 있어서 저혈당 증상이 생길 때는 설탕이 든 캔디를 드시기보다는 이러한 그 말린 과일 100% 이렇게 건조시킨 어떤 보존제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혈당이 금방 올라가니까 저희가 증상에서 예,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요. 그 순간은 예, 요거는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은 아무리 좋은 그 건가류라도 상당히 조심 드시는데 예,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 마른 과일을 그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이게 말리는 과정에서 뭐 건조기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는 또 있지만은 또 바깥 햇빛에서 말리다 보면은 바람이라든지 흙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묻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사용하실 때는 그래서 깨끗이 씻는다. 예, 씻어서 육질이 이제 부드러우실 때 예, 사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견과류인데요. 견과류가 참 좋은 양질의 지방이 있고요. 항산화 성분도 있고 오메가3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눈에 좋은 그런 어, 좋은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견과류는 육류를 대체하는 데 가장 좋은 예, 콩류당으로 좋은데요. 일주일에 한 1파운드. 그리고 만약에 신장이 크시거나 활동을 많이 하신다든지 그럴 경우는 한 1파운드 반 정도도 괜찮겠죠. 그래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가 아무리 좋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과일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요. 견과류도 그렇고 견과류도 그렇고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분과 설탕을 제외한 많은 양의 생과일 그리고 채소즙하고는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견과류를 깨끗한 물에 우리가 마시는 물에 침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드실 경우에는요, 어, 과일이든 채소든 밥이든 다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충분히 하셨는데 어제 잘 먹었다 하고는 했는데 견과류가 있으니까 또 몇 개를 이렇게 한숨은 반쯤이나 드시잖아요. 여기서 우리 소화기관이 아주 부담 준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예, 가장 좋은 식습관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7분이나 8분 때 기분이 참 좋다. 이렇게 느끼실 때 숟가락을 넣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일단 음식이 들어가면 우리 몸 안에서는 각종 소화, 효소, 대사, 효소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것을 일을 했는데 너무 과하게 먹는다든지 그리고 간식을 한다든지 그런 식습관들은 우리 소화기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또 나중에는 극기야는 아프게 되기도 하죠. 식간에 특별히 자주 음식을 드셔야 할 분이 있어요. 왜 나는 한 끼 많이 못 먹는다고 하고 그래서 위장장애가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이에요. 또 소화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드시는데요. 만약에 식간에 채소즙을 드신다든지 특별히 당근 주스요. 하고 드실 경우에는요. 견과류랑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좋은 양질의 지방이고 단백질인 이 견과류를 열을 가한다든지요. 햇빛에 노출돼요. 그러면 이 지방은 어, 열에 가장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질의 지방이 산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간이나 담낭에 해로워요. 그래서 이 장기를 완전하고 적절한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견과류 자체로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특별히 소화가 어려우신 분 있죠? 그래서 이제 견과버터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소화를 더 쉽게 하는데요. 그 대신 저온에서 처리를 한다든지요. 예, 너무 열을 과하게 하지 않는 거, 붓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일과 야채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어, 우리가 같이 전분이나 설탕이 포함된 식사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서 몇 가지 안 되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나나 종류, 대추류, 여기는 대추 야자 들어가고 한국 대추도 들어가죠. 무화과도 종류가 있죠. 건포도도 여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 종류도 있고요. 건포도 종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인애플 네, 같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신맛이 난다든지 많은 신맛이 난다든지 농축 단백질이 포함된 그러한 식사 중에는요. 어, 아주 농축이 되니까 탄수화물을 같이 드시는 거 발효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네, 그거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전분과 당분이 포함된 같은 식사 중에요. 대부분에는 이 과일 안에 있는 과일도 당이 있잖아요. 천연당이. 그죠? 그러니까 과일 안에도 탄수화물이 있으니까요. 같이 그러지 않도록요. 대부분 과일은 과일만 드실 때가 가장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비약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지금 정리를 합니다. 대추야자요. 메드줄도 있고 하들리도 있고 여러 대추야자도 보니까 종류가 아주 많더라고요. 근데 이 대추야자류 아니면 무화과, 건포도, 바나나, 아보카도, 토마토, 레몬, 그다음에 채소와 함께 즙을 만들 때 그 사과. 네, 이것은 여러분께서 같이 식사랑 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꼭 이렇게 음식을 차려야 되겠어. 제가 1990년도에서 식사를 할 때랑 지금 2024년도, 2020년도에 들어와가지고요. 식사를 하면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가끔 외식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못 먹겠어요. 너무 달아가지고. 근데 갈수록 더 달아지더라고요. 더 짜지고. 그러니까 이 그 단맛이나 짠맛은 점점 더 사람들이 그것을 더 먹고 싶도록 더 짜게 더 달게 먹고 싶게 하는 그러한 그 중독성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강의를 들었을 때 70년도에 건강 세미나에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때 조경일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빨리 병들고 죽기를 바란다면 모든 음식마다 설탕을 듬뿍듬뿍 뿌려서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탕은 사실은 제가 시간 때문에 그 설탕과 레몬을 아까 도마토 그 도마토 샐러드를 할 때요. 그때 이제 어, 설탕 대신 레몬을 사용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것은 정말 간단한 건데 제가 그 레시피를 넣습니다. 간과하기 쉬운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할 경우에 우리 몸에 유익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은 혈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사 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우리 몸에 좋지 않는 그러한 영양소가 파괴한다든지 또 그런 것을 계속 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자연식품을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내가 꼭 단 것이 없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습관이 들여서 나는 단 것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실 경우에는 드셔야 되잖아요. 못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실 경우에는 꿀을 조금 사용하시면 더 괜찮습니다. 아니면 데이츠 있죠. 대추야자. 그것을 가지고 제가 말려서 이렇게 갈아서 설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천연 그 감미료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아주 훌륭한 제가 후식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때 설탕 대신에 데이지 설탕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도 번거롭다. 그러면 그냥 데이지를 물에다가 맛있는 물에 담그세요. 그 자박자박하게요. 물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밤새 냉장고에 두시거든요. 그렇게 나면은 그 맛있는 물이 다 우러져나요. 그리고 데이지는 그다음에 단맛을 그래도 여전히 달거든요. 데이지가 물에 불린 데이지는 그래서 단맛을 감미료에다가 이렇게 해서 갈아서 쓰실 때 스무디 할 때도 좋고요. 후식을 만들 때도 좋고요. 예, 반찬 그 소스를 만드실 때도 좋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응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멜론은 멜론만 하셨을 때 가장 소화가 잘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체리나 크랜베리나 커런티는 대리종이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 열을 가하거나 설탕을 여기다가 보통 말리는 과정에서 방부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게에서 식료품 가게에서 파는 그 견과류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보존료를 방부제를 쓰지 않으면은 유황 처리를 하지 않거나 방부제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설탕을 듬뿍 넣습니다. 그게 다 보존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과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영양이 과일가 많이 상실되고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이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잼이나 뭐 젤이나 잼으로 사용할 때 산성 현상이 난다는 건데요. 저는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잼을 이렇게 먹고 싶어 할 때는 코스코 가니까 이렇게 베리 종류로 이렇게 냉동식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괜히 두꺼운 냄비에다가 바로 붓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저온으로 해놔요. 저온으로 해놓고는 어, 한 2, 30분 있다가 나무죽을 한번 뒤져주면 돼요. 그때 바로 저을 때 대추야자를 썰어서 같이 넣어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아주 맛있는 천연당이 됩니다. 저온에서 계속 하는데도 나중에는 잼이 완성이 되고요. 마지막 부분에다가 치아씨를 넣어요. 그렇게 되면 스타치 종류 대신으로 치아씨를 넣으면 아주 맛나고 맛있는 건강한 잼이 되기도 합니다. 통조림을 할 경우에도요, 효능이 아주 크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아까 말씀을 드린다면 설탕이나 전부탄수화물과 단백질, 산성과일을 같이 먹으면 부패나 발효가 발생해서 산소 증가가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 뭐 이런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우리 몸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음식이 되고 오히려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식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고 맛나고 영양이 풍부한 그 음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깨끗이 씻어서 드실 때가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제가 5가지 샐러드 드레싱이라고 했는데요. 캐슈 한 가지를 가지고 4가지를 만들었습니다. 5가지 종류로 드레싱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알파카 드레싱하고 그 다음에 레몬 그렇게 했는데요. 이 샐러드 드레싱은 영상이 조금 있으면 나올 테니까 여러분께서 레시피를 이렇게 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캐슈 드레싱을 한 거를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캐슈를 나중에 더 넣거나 아니면은 캐슈네즈를 만든 거에다가 물을 더 넣으면 캐슈 드레싱이 됩니다. 그리고 렌치 드레싱도 캐슈가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두부가 들어가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7가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너무 고뇌가지고 제가 깨를 부렸어요. 그 블렌드를 계속 씻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잖아요. 하나 할 때마다. 그러니까 나중 거기다가 푸드 프로세서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메요네즈를 사용할 때는요. 푸드 프로세서는 아주 훌륭하게 나옵니다. 레지 드레싱이. 그런데 물에 불린 캐슈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믹서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다시금 믹서기에 넣어서
만들었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여러분께서 그걸 위해서 제가 미리 나중에 혼돈되지 않으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홍피망을 가지고서는 드레싱을 샐러드 드레싱으로 많이 쓰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린 도마도로 쓰기도 주로 하는데요. 저는 그냥 신선한 도마도 싫어하고 이때는 저는 씨앗 종류로 안에 거다 고르겠습니다. 씨앗이면 안에 속은 그 안에도 다 영양성분이 있는데 저는 하나도 고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갈 때 다 씁니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이렇게 드레싱이 되죠. 캐시로. 그 다음에는 이게 도마도에 드실 때는 아주 간단해요. 올리브나 소금이나 레몬 그리고 그 위에다가 파슬리를 올려요. 파슬리는 식물이라기보다는 약용식물이에요. 아주 좋은 식물인데 이것을 많이 들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파슬리를 위에다가 이렇게 잘게 다지거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아주 잘 어울려요. 바지를 좋아하신다면 스윗 바질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드셔도 좋고요. 근데 이 파슬리가 맛이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바질보다는. 그리고 알파카가 얼마나 좋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티온 이런 새싹 샐러드에다가 이제 과일 여기다가 뭐 아보카도나 토마토나 양파라든지 잎채소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드실 때 땅콩 드레싱을 해가 드시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땅콩 버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콩 버터는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유튜브라든지 그 인터넷 거기로 보시면은 종류가 되게 많은데 가장 간단하게 소금만 넣고 하다가 너무 뻑뻑하면 올리브 기름을 넣으셔도 좋고요. 물을 넣으셔도 좋고 그리고 땅콩 버터는 정말 간단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드는데 이것도 참 맛있더라고요. 자, 피멘토, 홍피망, 이거 치즈 드레싱인데 이것을 물을 적게 할 경우에는요, 치즈가 되는데, 캐슈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캐슈 내지는, 제가 옛날에는 제가 한 30여 년 전, 그거를 만들어 먹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런 도수에 대해서 30여 년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열로 이렇게 가열을 해서, 마요네즈 대신으로 캐슈네즈를 만들었어요. 되게 깔끔하고 맛나요. 고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마요네즈 대신으로 다 사용을 했는데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는 물에다가 불리고 버섯의 물질을 없애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하지 않았다. 이게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드실 경우에는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잘 되는 그런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시고 달고 짠맛은 여러분께서 가감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마시고 나시 질문 있으시면 그때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드레싱, 특별히 이 캐슈넛을 이용해서 세 종류의 캐슈 드레싱 다양하게요 한번 해볼 것이고,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토마토를 그러면 설탕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는가? 토마토 샐러드에 들어가는 간단한 드레싱, 레몬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팔파 그 샐러드에 들어가는 드레싱으로요, 땅콩 버터를 이용해서 하는 드레싱, 이렇게 오늘은 5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슈 드레싱의 특징은요, 마시는 물에다가 2시간 담궜습니다. 그렇게 해서 효소저지 물질을 제거를 한, 그래서 더 어떤 음식하고도 배합이 잘 되고 또 소화도 잘 되고요, 흡수도 잘 되는 그러한 드레싱.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열을 가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캐슈네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전혀 가하지 않고요. 이 불린 캐슈 4분의 3컵입니다.
양파 가루 대신에 양파를 넣습니다. 한 2 테이블스푼입니다. 물 1컵입니다. 물은 근데 다 넣지 말고요. 일단 4분의 3 정도만 넣고 합니다. 그다음에 소금 넣겠습니다. 소금이나 이런 달거나 짜거나 하는 것, 시거나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맛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 이스트라고 하는 영양효모 1큰스푼입니다. 곱게 갈렸는데요. 이때 레몬 2 테이블스푼을 같이 넣겠습니다. 지금 만드는 것은 캐슈 드레싱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팁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아주 묽거든요. 그래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근데 그러면 캐슈를 더 넣습니다. 캐슈를 마늘을 자, 지금 이렇게 했더니요. 많이 되지겠습니다. 이렇게 가른 것은요. 냉장고에 이렇게 두면 더 되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부드러운 두부를 쓰는데 두부 그다음에 양파입니다. 치아씨입니다. 오리가노요. 소금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물에 불린 데이츠요. 물에 불린 데이츠 3개 넣습니다. 마늘 집어넣습니다. 이제 여기다 레몬, 이 레몬도 식성에 따라서 하는데요. 하나, 둘, 셋, 3개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됐습니다.
딜은 주로 소화를 돕는 일을 많이 하죠. 비타민 A도 있고 C도 있고 항염작용도 하고요.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주셔도 됩니다. 딜을. 여기 소스에다가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또 다른 응용을 할 수 있는데요. 토마토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홍피망. 여러분께서 이렇게 샐러드를 하실 때는요. 요 안쪽에 있는 씨나 이런 걸 제거하지 마시고 그대로 쓰세요. 여기에 약용 성분이 더 많으니까요. 또 다 갈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네. 여기다가 딜을 넣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에다가 더 응용을 하겠습니다. 캐슈를 조금 더 넣고요. 그다음에 데이트를 데이트를 2개 넣습니다. 토마토를 하나 조금 더 넣을까 봐요. 여기다 조금 더 여기다 응용을 해서 여기다 물을 조금 넣겠습니다. 금방 한 캐슈 거기에다가요, 드레싱에다가 피멘토랑 홍피망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다르게 나오죠.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만 넣고요. 소금 넣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기름을 원하시면 넣으시고요.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풍미가 나겠죠? 레몬을 여기다가 토마토에다가 뿌립니다.
올리브 기름 1테이블스푼 넣습니다. 레몬 쓰겠습니다. 테이블스푼. 자, 됐습니다. 소금 한 4분의 1 작은 술입니다. 영양효모는 한 티스푼입니다. 다진 마늘 넣고요. 그다음에 단 거 대신으로 데이츠 불린 거 물. 자, 오케이, 3 테이블스푼 있고요. 자, 이제 이걸 섞으면 됩니다. 섞는데 제가 지금 여기다 물을 넣지 않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나는 조금 더 묽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물을 넣으셔도 되고요. 네, 물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푸드 프로세스에서는 잘 갈리지 않았어요. 이거를 다시 조금 더 곱게 갈기를 원해가지고 믹스기에 둡니다. 맛있죠? 처음에 했던 캐슈네즈가요, 이렇게 되직하게 됐죠? 이렇게요. 네.